좋은 HBM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엔비디아 아키텍처의 지금 숙제예요. 고속 연산과 추론 그 시장에서 제일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게 HBM이기 때문에 그 아키텍처가 단순히 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학 기술이 좀 발전하게 돼서 옆에 메모리 풀링을 할 수 있는 그 시계열도 2029년까지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계열과 EUV의 파운드리의 네. 장비의 노광기의 사이클과 이게 얼추 시계열이 맞아요. 그래서 2028년까지는 반도체 투자자들이 오히려 제일 안전한 구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희가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9% 떨어지고 삼성전자 30만 원 깨진 날 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오늘 반도체 엔지니어로 15년 동안 일하시고 지금은 또 반도체 전문 분석가로 일하고 계시는 무니인사이트 박성문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첫 출연이라시죠? 네. 제가 네. 유튜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네. 거는 처음이고, 뭐 제 개인 채널이 작게 있는데 네. 영상이 한 2개 정도 방구석에서 이렇게 찍은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오는 채널은 제가 이번이 첫 출연입니다. 아니, 네. 보통 이게 얼굴이 자신 있으면 잘 나오거든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쁘세요. X를 활동하는 중이신데 지금 팔로워가 6만 명이시더라고요. 네, 어제 6만 명이 됐고, 그래서 지금 X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거래도 직접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투자를 새벽에도 미국장, 해야죠. 한국장 네. 다 보기 때문에 구독자들을 위한 좀 정보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이게 유튜브를 촬영할 시간이 따로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EDA 분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 이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DA가 뭔가요? EDA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전자 자동화 설계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반도체의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반도체 칩이 나왔을 때 그 칩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래서 EDA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기업들은 시놉시스랑 케이던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회사에서 10년 정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자산으로서 가치가 되게 높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설계 인력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계 인력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는 건 이런 설계를 자동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설계에 AI가 들어가서 단순한 업무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쓴 책을 홍보하러 네.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오늘 이 EDA 분야가 다소 생소한 분들한테 조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칩 설계를 AI가 대신 해주는 건가요? 네, 최근에 컴퓨텍스 대만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나와서 네. AI 에이전트를 언급하면서 주요적으로 다뤘던 회사가 케이던스, 시놉시스 두 가지 회사인데요. 결국에는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I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정말 어려운 영역일 수 있지만, AI가 잘하는 거는 단순한 업무를 빠르게 해서 반복하는 일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계 도면을 A, B, C, D, E, F 방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 제일 최적의 전력 효율을 갖거나 제일 최적의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설계 도면을 AI가 합성해주고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를 AI 에이전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EDA라는 것이 그렇게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계 방식 같은 게 굉장한 기밀 정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밀 정보들에 대한 민감 사항을 다루는 거는 소프트웨어 권력이 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로만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 간의 IP와 라이센스의 충돌이 없어야 되는 그런 민감 사항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구글이라든지 엔스로픽이라든지 다른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해자를 우리가 주가 차트로 봐도 우리가 최근에 엔스로픽 포비아가 있었잖아요. 엔스로픽 포비아가 있던 그 영역들의 주식들이 아마 다들 많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을 텐데요. 케이던스랑 시놉시스를 보면은 다시 그 상승 추세를 돌려왔어요. 원래는 그 IGV라는 섹터 안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하락을 받았지만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와의 긴밀한 연결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자들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EDA 기업들이 가지는 독보적인 기술력은 10년이 넘게 설계된 방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AI가 이제 쉽게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해주신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설계의 우회적인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과의 정보가 밀접해야만 서로 이해 충돌 관계가 없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곳은 사실상 이 두 가지 회사밖에는 없죠. 그 회사를 사면 된다. 전망이 좋네요. 그렇게 보면. 구독자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이제 심도 있게 하더라도 그래 그 두 개 사면 된다고. 그게 포인트거든요. 포인트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예. 네. 아.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네. EDA 분과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면서 네. 반도체 생태계와 이 현장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되게 고품격 질문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왜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거. 그거보다 뭐냐면 어제 제가 경제 유튜버 4명이서 옥탑방에서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1시간 정도 네. 두 분이 서로 언쟁을 나누셨어요. 되게 친한 분인데 환갑 다 되신 두 분께서 반도체 계속 간다, 꺾인다고 간다 안 간다. 1시간을 토론하는데 네. 아 이게 대중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구나 이거다. 이게 뭐냐면 올라간다는 사람은 지금 2분기 실적 엄청 좋을 것 같다. 수출량 봐라 막 미쳤다. 네, 그리고 이 추세가 꺾일 수가 없다. 지금 AI 업계부터 지금 수요 자체가 이렇게 밀려 있는데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 800만 원 간다 주장하셨고 오. 네. 한 분은 아니야 과열이야. 그 역사적인 흐름 보면은 언제든지 이랬다가 내려오고 이랬다 내려오는데 이 정도 과열이면 내려올 때가 됐어. 이렇게 또 말하시는데 이게 좀 서로 논쟁의 또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반도체 관점, 기술적 관점, AI 수요 요 관점을 보셨을 때 네. 이 흐름의 추세가 어떻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반도체의 수요에 제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 거는 EUV 장비 가동 주기에 따라서 저는 늘 시장을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퀀터티, Q의 양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비의 표준 사용 연한은 8년 정도 됩니다. 핵심적으로 돌릴 수 네. 있는. 그러면은 그 파운드리의 가동 주기에 맞춰서 반도체 회사의 이익과 마진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미 제가 봤을 때 2024년에 대규모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삼성전자, TSMC 표준 평균 분포로 보면은 제가 보는 시계열은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8년 정도의 시계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확률 분포상 중간 지점이 제일 마진이 좋고 피크가 좋을 때예요. 그 다음에 그 4년이 지났을 때는 이윤이 꺾이게 되는, 물론 회사의 장부 가치는 좋아집니다. 다만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과 베타는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로 놓고 보는 시계열은 그런 파운드리 장비가 어쨌든 메모리 가격에 P가 계속 올라도 Q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P는 이제 대중의 그 미망과 광기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이미 시계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계열은 대략 4년 정도면은 피크치를 달릴 거고, 그게 시계열상 한 2028년 정도. 그런 큰 시계열은 Q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을 대신 결정하는 요소들, 우리가 메모리 DDR5 가격만 놓고 봐도 지금 상승 추세가 엄청나거든요. 그 상승 추세는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DDR 메모리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AI 에이전트 뭐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토큰을 소비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GPU 임대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과열이 좀 식고 있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메모리 비용과 그 다음에 GPU 임대 단가 이런 모든 GPU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률 분포상 1년 정도는 조금은 안심하고 더 좋은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좀 기대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 메모리가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메모리가 그 중에서 GPU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거는 엔비디아 아키텍처의 힌트가 다 있는데 루빈이 이번에 메모리 증가율이 4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460% 증가된 메모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품 믹스별로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루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루빈에 들어가는 제품 믹스의 ASP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HBM이라는 게 그 단가가 높고 마진이 높은 칩이 들어갈수록 메모리 기업의 이유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DDR5나 DDR4, 우리 용산전자상가에서 사던 그런 메모리들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판을 할 수 있다. 네, 과거의 전통적인 밸류로 하이닉스의 이윤을 계산해서 연산을 하면은 굉장히 좀 뼈아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구간이 된 것이죠. 주가가 지금 엄청 올랐지만 네. 그래도 내년 포워드 PER 보면 뭐 6배, 7배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약간 저평가된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술상으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품 믹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그 루빈에 들어가는 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TPU, 구글 TPU에도 들어가는 메모리가 커스텀 메모리가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빅테크들이 만들고 있는 메모리의 성질 자체가 단순한 HBM이 아니에요. 이제 커스텀 HBM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 같이 높은 PR을 받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음. 뭐 단순한 칩 제조의 환경이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있고 다양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받지만, 제가 봤을 때 퀄컴 정도의 PER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 영역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HBM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갈수록 쌓아지는 단수가 높아질수록 다음 세대 HBM5의 16단까지 쌓게 됐을 때 그 기술의 결정력은 D램 하나의 그 유효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90%의 수율로 16장을 쌓으면 이제 10%가 16번 곱해지는 거니까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HBM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엔비디아 아키텍처의 지금 숙제예요. 고속 연산과 추론 그 시장에서 제일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게 HBM이기 때문에 그 아키텍처가 단순히 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학 기술이 좀 발전하게 돼서 옆에 메모리 풀링을 할 수 있는 그 시계열도 2029년까지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계열과 EUV의 파운드리의 네. 장비의 노광기의 사이클과 이게 얼추 시계열이 맞아요. 그래서 2028년까지는 반도체 투자자들이 오히려 제일 안전한 구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하나의 주기를 말씀드리면 38광땡이라고 아세요? 코스피 그 사이클을 보시면 끝자리가 2, 3이었던 해가 거의 바닥권이었었고요. 그리고 7, 8이었던 해가 대부분 고점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얼추 맞네요. 그러면 아까 네. 2028년 모든 맞아요. 게 지금 서로 맞물려서 위에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네. 그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시계열이 이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투자를 공부해서 투자해서 생존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더 큰 다음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지금 우리 세대가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들은, 최근 X에서 팔로워가 한 10,000명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중국 유저분들이 하이닉스 가격을 물어보고 하이닉스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 에셋 표준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이웃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바라보느냐, 이게 가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의 열기는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국의 그 테크 열기가 우리가 최근에 인재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테크 인력들에 대한 우수한 박사 인력이나 이런 테크 인재들에 대한 처우나 보상도 되게 훌륭하지만 그 영역에 대한 투자 열기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거를 느꼈어요. 단순히 글 하나 팔로워로 10,000명의 팔로워가 생겼고 어떤 분은 20,000명이 증가했더라고요.
글 하나로. 중국어로 썼어요? 아니요. 이제 X가 언어가 이제 아, 자동 장벽이 번역. 무너졌어요. 아. 그록이 다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보여주고 아, 그 지역에 맞는 언어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어. X를 홍보하는 것 같지만 저도 X 이제 네. 시작하려고요. 그럼. 아, 영어는 안 써도 되니까. 근데 HBM을 보면 지금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럼 그거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수치적으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루빈의 스펙이 조금 다운됐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의 변화를 보시면 어느 기업이 조금 더 디자인 윈을 했다는 거를 요즘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이닉스의 지금 해자가 명백히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HBM5로 가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게임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본딩 방식도 바뀌고 5로 가는 거는 이제 본딩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는 TSV라는 방식을 썼는데 이제 직접 램을 붙이는 하이브리드 커퍼 번딩을 써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가면은 모든 열 손실과 열 전달률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돼요. 아키텍처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체 이나노 파운드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열을 빼주는 패스를 만들어서 설계하는 방식과 하이닉스는 그 안에 있는 열 방출 IHBM이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해서 TSMC 로직 다이, 하이닉스의 커퍼 번딩 이 두 가지의 조합과 삼성의 풀스택 전략 이 두 가지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는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게 뒤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방송에서 아무도 얘기 못하지만 왜냐하면 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가끔 보면 이게 지금처럼 팽팽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쪽으로 확 기울 것 같아. 그래요. 예, 예, 그 얘기 자꾸 들어가지고 기술적인 좀 공부를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 때다. 네. 두 분은 지금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의견.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아직 5의 그런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 거의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예단하는 건 굉장히 이르고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 HBM4를 굉장히 잘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되게 작은 노하우들이 승패를 갈랐어요. 이렇게 뭐 접합 방식이라든지 접합하는 시간을 뭐 어떻게 조절했다든지 이제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네. 되게 작은 노하우가 그 승패를 갈랐고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접합했을 때 이물질이 끼지 않는 노하우 하나로도 HBM의 수율이 좋아지고 되게 수만 가지의 옵션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 기술 하나에 네. 붙이는 기술 하나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본드로 접합을 했는데 대기 시간을 5초로 할 거냐 아니면은 붙이는 시간을 3초로 할 거냐 이 두 개도 수율이 갈립니다. 이런 작은 노하우들이 수율을 가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HBM을 직접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그 장인 정신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렸지만 이거는 커스텀 에이직의 영역이지 단순하게 메모리를 대량 생산해서 커머디티 영역이 아니다. 이 기술은 독보적인 노하우다. 그리고 이제 대개들 많이 우려하는 게 창신이나 양쯔 이런 데서 HBM을 따라오면 어떻게 하냐. 물론 이 변수도 무시는 못해요. 왜냐면 양쯔 같은 경우에는 낸드의 그 스택 쌓는 기술 그 다음에 HCB, 그 하이브리드 커퍼 번딩에 대한 원천 기술을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걸 되게 잘해요. 애시당초 중국의 출발점은 그 쌓는 걸로 우회한 거예요. 랜드 기술도 그렇고. 왜냐면은 동일 면적 대비 퍼포먼스를 못 내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서 다 밀리죠. 왜냐면은 우리가 반도체라는 거는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양품이 몇 개인가가 우리가 치킨 게임의 룰인데 중국의 기술들은 그런 쌓는 쪽에 더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경계해야 될 포인트기는 한데 그 노하우가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도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2년 내는 투자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힌트를 잡아야 돼요.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중국?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창신, 양쯔, 삼성,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오늘 쌓는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네, 쌓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럼 요 쌓는 기술에 관련된 소부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기술에 오히려 어디 소부장 걸 쓰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기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미전, 기업 있어요. 한미그 삼성전자 자회사. AMAT, 예. 베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일본 반도체 회사도 알아야 되고 미국도 그쵸. 알아야 되고 대만도 알아야 되고 중국도 네. 알아야 되고 한국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야. 삼성은 세메스라는 회사랑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각자의 기술적인 특징들이나 장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고유 맛집 비법서 같은 거예요. 맛집의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각각의. 요즘 실제로 또 후공정 분야가 좀 네. 많이 뜨는데 네. 그건 또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후공정이 사실은 제가 작년 6월부터 후공정 병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코라든지 대만의 ASE 이 두 가지 기업들을 집중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후공정이 병목인 이유는 패키징하는 속도 자체가 칩을 만드는 속도랑 확연히 달라요. 아직은 인력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후공정이라는 게 직접 이렇게 큰 HBM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보드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신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동화가 빨리빨리 되거나 그런 환경까지는 아직 못 왔기 때문에 반도체의 대량 생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굉장한 병목이 지금 1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된 어떤 요소들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 사이클이 가속화가 되거든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오픈 AI의 챗GPT가 그 불씨를 당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나오는 클로드라든지 생산성에 증대하는 AI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사이클이 더 가속화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로드 같은 경우,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미토스가 지금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생산성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복제가 될 수준 정도로 기업의 이제 해자를 다 뺏어 먹을 정도로 네. 엔스로픽이 지금 파괴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증명되면 증명될수록 내가 이 비즈니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연산 능력 자체가 그 한 나라의 파워가 된 거예요. 연산력이 패권인 시대가 온 거예요. 연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연산 능력이 정확하게 되면 어떤 위치 추적이라든지 무기의 정밀 타격이라든지 이런 실시간 연산, 그 다음에 어떤 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생활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산들이 전부 다 GPU 병력 컴퓨팅으로 모든 연산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연산 패권을 가지기 위한 그 미국과 중국의 레이스가 사실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미국의 반도체 수입 지표를 보면 지금 역대 최고예요. 전년 대비 2배 올랐고 미국도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해서 가져오지만 메모리도 그만큼 들여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메모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슈퍼사이클이 온 이유는 좀 중첩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단순히 챗GPT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통신 쪽에서도 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첩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소프트웨어 사이클 위험해지는 이유는 이 하드웨어 나오는 이 파괴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니즈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또 이제 초입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미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언급되는 횟수가 아마 20배, 30배 증가한 것 같아요. 이제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초지능까지 이어지는 그 긴 시계열로 본다면 저는 지금 이제 초입 정도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은 그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파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일 때 점점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의 권한이 반도체의 패권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결국 논쟁했을 때 우리 네. 하이닉스 800만 원 가는 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불가능하진 않을 것 이 같아요. 슈퍼사이클의 네. 흐름에 어쨌든 쭉 네. 간다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자본의 이동이라는 거는 근데 한 곳에 머무르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모두가 열광할 때는 또 다른 사이드의 비즈니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의 대형 IPO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그걸 망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타, 엔스로픽, 뭐 엔비디아, 뭐 구글, 네. 그다음에 오픈 AI 이렇게 해서 망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운 그 용어들이 나왔는데 네. 그러한 트렌드로 봤을 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당연히 비즈니스가 커지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엔스로픽 포비아 때 우리 기존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패권 기업들 모든 기업들의 시총이 쭈그러들면서 그 시총이 다 오픈 AI랑 엔스로픽으로 흡수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변화를 이미 우리가 체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사이클과 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계추가 같이 움직일 텐데 우리의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의 흐름이 이제 어쩌면 좀 재정렬되는 시기가 필요할 때 반도체가 좀 어느 정도 열기가 꺾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장성에 집중했던 2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배당주처럼 좀 안정적인 성장 주기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기업의 생애 주기가 지금은 아직은 성장 스테이지 2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4의 하락 주기를 조금 겪고 나면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메가 IPO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요, 재밌는 현상은 스페이스X가 최근에 이제 곧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콜로서스라는 AI 데이터 센터의 파트너로 엔스로픽이 들어와요. 매출도 엔스로픽을 주고 우리 우주 가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막상 비즈니스를 까보니까 데이터 센터인 거예요. 연산 파워를 쥐기 위한, 어쩌면 미국은 유동성을 전 세계에서 흡수한 다음에 그 유동성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전쟁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하는데 거기 그쵸. 민간이 그냥 투자를 그쵸. 받아서 IPO 자금으로 때려버리니까. 네, 뭐 우리 미래에셋이라든지 이런 네. 곳들도 거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상 보면은 미국의 AI DC에 투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질문이 어떤 연장선이었냐면 반도체라는 건 패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계부터 꽉 잡고 있고 미국 주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데도 반도체가 한창 이제 잘 나가서 미국에 댐빌라고 했더니 막 플라자하게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홍콩과 대만과 한국으로 분산시킨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국이 등장하고 있게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돈을 너무 많이 과연 이 반도체 우리 카르텔들이 그걸 인정해 주겠냐, 좋아하겠냐, 이제 뭐 유태인들이 허락해 주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고, 예. 정말 이제 제가 반도체가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기술적으로나 뭐 가격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프라이스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텔이 돈을 못 벌어도 주가가 5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역학관계가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학 요인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 제가 조금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미래 관점에서는 아마 미국의 메모리 파운드리가 메모리 공장이 없어요. 한국에만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경제를 지켜주고 지정학적인 보고로서 한국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면 TSMC가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되는데 계속 으름장 놓고 늦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언젠가는 이제 메모리 팹에 대한 투자를 그 미국이 요청을 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이제 그래서 네. 사실은 제일 우리가 메모리 투자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메모리 기업의 무조건 우상향을 바라본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정치 역학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지적을 해. 만약에 이익이 너무 초과돼 미국의 이윤을 너무 많이 뺏어가게 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추가 투자를 권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해야 되는 건 캐펙스가 증가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이나 손실이나 아니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측면에 뭐 득과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지정학적으로 되게 섬 같은 존재고 대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만처럼 좀 그런 좀 나라 자체로도 이제는 좀 방어적인 메모리 팹을 좀 지켜가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하자면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네. 근데 아마 외압이 저는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의 좀 조정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좀 존재해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AI 기업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주가 많이 올랐잖아. 지분 정부에 내놔.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 회의하겠다고 네. 하고 소집한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AI의 삼자 하이닉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쵸. 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TSMC까지 해서 니네들도 너무 돈 잘 벌었는데 미국 때문에 잘 버는 거 아니야 지분 내놔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예측하는 측면이라면 사실은 미국 글로벌 반도체 자산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지정학적인 배경을 알고 파워게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가 단순하게 기술로만 경쟁한다 이런 영역의 이론은 아닌 것 같고 그 반도체의 글로벌 패권에 대한 분석 역시도 좀 중요하고 정치적인 역학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설명도 좀 드리면 좋을 것 예전에 같아요. 저 코스닥 코스피 투자할 때 보면은 네.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하청업체도 보면 돈을 잘 벌면 무서운 거예요. 음. 주가가 막 올라가면 아 설마 안 그러겠지 하는데 원청에서 그 기술을 또 가진 다른 신생기업을 또 키워서 여기다가 물량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얘가 주가가 죽어요. 네. 케이스 있듯이 미국이 더 원청이라고 보면은 네. 이런 또 큰 판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요? 다만 그게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건 만약에 그렇게 흔들게 됐을 때 생산성에 지장이 있고 저항성에 이게 메모리를 한국에서 생산하지 못한다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이 제일 큰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게 파워가 어느 한쪽에 당연히 미국 쪽에 이제 권력이 많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게 메모리 패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 지도의 무게추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엔 지금 그 메모리 파운드리가 아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자기네 기술을 키우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이? 뉴욕에 마이크론이 있지만 한국에 메모리 파운드리가 없어요. 정확히 한번 짚고 가면 한국이 투자한 건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이죠. 우리도 지어줘. 그리고 하이닉스 대미 투자가 대략 한 5조 정도 되는데 아직 좀 삼성에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일자리 늘릴 거고 네. 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HBM이라는 게 미국 내에 생산돼야 좀 안전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쵸. 미국에서는. 그쵸. HBM 그래서 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한 거는 이제 패키징 쪽이기는 한데 이제 그 패키징을 넘어서 다른 요구나 아니면은 다른 계열사의 전력 자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어쨌든 미국은 지금 좀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네. 때. 왜냐면 어쨌든 소비를 해주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워게임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지금 시총도 많이 올랐고 또 TSMC의 시총을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음모론처럼 나와요. 스멀스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최근에는 뭐 대만의 입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고 중국에 가깝게 그러면서 이란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정학적인 역학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투자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일부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슈퍼사이클이 2028년까지 쭉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기술적인 외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계산할 수는 없고 좀 놓여 있는 것들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한쪽 관점만 보고 무조건 올라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맞아요. 여러 요소를 다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는 데가 패권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기업을 한국 거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네.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다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책을 읽어야 된다. 그 공부를 위해서 너무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아. 책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고정 댓글에 넣어놓을 테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